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조사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등교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성실하게 자기 일 잘 하니까 이번 영상 잘 보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한 거 말고 온라인 저번에 했던 게 기압과 바람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 강의 날씨 변화부터 다시 진도를 이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필기 열심히 하시고 필기한 거를 찍어서 올려주셔야 저랑 소통이 됩니다. 나랑 소통이 되면은 나랑 친해지면은 더 과학이 재밌을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적도 쭉쭉쭉 오르겠죠? 맞나요? 진짜 재밌게 하고 싶다. 진짜 재밌게 하고 싶은데 개그맨이 아니잖아. 하지만 최대한 즐겁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에 대한 추가 강의, 복습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 변화,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책으로 교과서로는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교과서 보면서 같이 보면은 더욱 도움이 되니까 또 교과서 피고 같이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기압도 배웠고 바람도 배웠고 뭐 그 원리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다 가지고 날씨를 이해해 볼 거예요. 도대체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있고 눈이나 비바람을 왜 몰아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단입니다. 기단. 기는 공기를 말하는 거고 단은 단체 할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단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라는 의미겠죠. 단체인데 얘네들이 그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느 위쪽에 있든 간에 그 밑에와 위에가 환경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대규모 공기 덩어리, 성질이 비슷한 대규모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단은 춥고, 어떤 기단은 덥고, 어떤 기단은 습하고, 어떤 기단은 축축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이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특징으로 인해서 기단에 의해 날씨가 또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야. 이 기단이 우리 곁에 오면은 우리는 어떤 날씨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고 건조하니까 가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따뜻한데 엄청 습한 기단이 있어. 얘가 우리 곁에 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느낄까요?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기단의 성질에 따라서 그 계절이 달라진다는 거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이 기단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한반도 이렇게 그려요. 한반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 있고 쭉 가면 러시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지도를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해가죠? 자, 이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4가지 종류의 공기 단체, 기단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4등분해 보면은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바로 이쪽은 중국을 넘어서 시베리아로부터 공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걸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그래서 여기를 시베리아 기단이래요. 여기에서 있는 공기를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그래요. 시베리아. 이런 시베리아 이렇게 장난치죠. 시베리아 기단. 이 시베리아 기단, 여러분들 시베리아 하면은 추울까요? 더울까요? 그죠? 당연히 춥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단 자체가 추워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육지죠? 육지면은 수증기가 많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건조하겠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한랭, 건조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하면서도 건조하다.
자, 한랭 건조이기 때문에 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일까요? 그죠? 겨울이겠죠.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 위편에 있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고 성질이 한랭 건조하며 그 다음에 겨울에 이 기단이 한반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반대로 이쪽 봅시다. 여기는 이제 적도랑 가까워. 여기에 있는 기단은 적도랑 가까워. 그러면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그죠? 따뜻하겠죠? 이 기단은 이름이 뭐냐면은 이 북태평양에서 올라온다 라고 해서 북태평양 기단이라 그래요. 북태평양 기단. 아까도 말했지만 특징은 따뜻해요. 근데 이 바다 위에 있는 기단이니까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그죠? 여기는 습하겠죠. 그래서 온난, 따뜻하니까 온난, 습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다습.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뜨거우면서도 습해. 이러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온난, 덥고 막 습한 기후가 언제 있어? 그죠?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해당하는 기단입니다. 여름에 이 기단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봄 아니면 가을이겠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오른쪽 볼 거예요. 오른쪽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중국에 있는 양쯔강 아시죠? 중국에 양쯔강이 있는데 이 양쯔강 부근에서 공기가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올라온 거니까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물론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얘도 대륙에서 온 거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건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밑에 있으니까 적도에 가까우니까 따뜻할까 차가울까? 그죠?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온난. 근데 건조하니까 건조.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날씨일까요? 따뜻하지만 약간 건조한 날씨. 그 불씨가 있을 때 불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날씨.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날씨. 언제죠? 가을이죠. 봄이나 가을에 양쯔강 기단에 의해서 날씨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 양쯔강 기단에 의해서 이게 우리 날씨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는 도대체 뭘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 일본의 위쪽에 존재하는 기단이에요. 바다 쪽에 존재하는 기단인데 이 바다 이름이 뭐냐면은 오호츠크야, 오호츠크.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 이름이 이러냐? 오호츠크.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 이름 독특하죠? 자, 오호츠크해 기단은 우리 여기 중심으로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차가워, 따뜻해? 당연히 적도랑 머니까 춥겠죠? 여기는 차갑습니다, 기단 자체가. 근데 물 위에서부터 왔으니까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습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랭 다습이에요. 한랭 다습. 그래서 약간 차가운데 좀 건조하다. 이런 날씨 어디서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바로 초여름입니다. 여기는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오면서 날씨를 바꿔줘요. 그래서 봄일 때 양쯔강, 여름일 때는 북태평양, 가을일 때 양쯔강, 겨울일 때 시베리아 기단.
근데 중간에 한랭자습한 초여름은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단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날씨가 정해진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를 정하는 거는,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공기 덩어리, 기단이다. 근데 이 기단이 4개 종류가 있는데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초여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기단과 기단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 2개의 기단이 빵 충돌한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기단은 빠르고 어떤 기단은 느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겠죠. 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단과 기단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먼저 여기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전선과 전선면입니다. 전선과 전선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2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이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2개의 기단이 있는데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거워.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연합이 될까요? 아니면은 서로 충돌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반, 예를 들어 3학년 우리 학교가 일본에 놀러 갔어.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 학생들이랑 섞이겠어. 그러면은 바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맞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막 뭉치나 서로? 아니죠. 서로 맨 처음에 경계하죠. 저 자식 뭐야? 왜 우리 째려봐? 막 시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처음에는 서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뭐 또 다른 경우도 뭐가 있을까? 만약에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금천고 갔다고 칩시다. 금천고. 그래서 금릉중학교 애들이 이제 금천고 올라갔어. 그럼 또 맨 처음에는 금릉중 애들끼리만 지낼 거 아니야. 또 금촌중 애들도 금촌고 올라가면서 그 금촌중 애들만 맨 처음에 지낼 거야. 근데 첫날부터 막 우와 얼싸 안고 막 우리는 하나 이러냐고. 아니지. 맨 처음에 서로 경계한다고. 좀 막 세 보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서로 경계하면서 지네들끼리만 지낸다고. 이러면서 생기는 이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면을 바로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아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 만나면은 섞이는 게 아니라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한번 같이 봐봅시다. 여러분, 이제 정말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서로 한 번에 섞이지 않고 정말 경계를 이루는지를 나타내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섞였을 때 경계가 생기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투명색이잖아요. 그래서 찬물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이 찬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을게요. 그래서 구분을 주기 위해서 찬물에는 파란색 색소를 넣고 따뜻한 물에는 빨간색 색소를 넣을게요. 자, 그럼 섞어볼게요. 여기는 파란 색깔, 잘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빨간 색깔. 이 둘을 섞었을 때 과연 한 번에 보라색이 되는지 아니면은 경계를 이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계가 생기는 게 보이나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은 빨간색이 살짝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는 게 보이나요? 이쪽으로 볼까? 어때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죠?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경계면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신기하죠? 별거 아닌데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한 번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경계를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신기한 거는 뜨뜻한 물이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그죠? 위로 가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이 밑으로 가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따뜻한 것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섞였을 때 바로 섞이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건 밑으로 차가운 건 위로 섞이면서 점점 바뀐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잘 섞어 볼게요. 자, 인위적으로 잘 섞으면은 이제 경계면이 사라지겠죠. 신기한가요? 별거 아니죠? 저 영상 잘 보셨죠? 별거 아닌 영상이긴 한데 확실히 여러분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바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계를 이룬다 했을 때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 그러고, 이때 이 전선면이 땅이랑 만나는 이 지점, 이거를 바로 전선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번엔 전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선은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2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기단이 훅 들어와. 차가운 기단이 훅 들어와. 이렇게 여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훅 들어가. 이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뭐가 형성되죠? 그죠? 전선과 전선면이 생기죠. 이때 한번 잘 봅시다. 이렇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훅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 경계를 이룬다고 했죠. 이때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안쪽으로 막 파고 들으려고 그래요. 나 밑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막 들어가. 이렇게 막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밑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복습해야 돼요.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니까 팽창해. 이걸 4글자로 단열팽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가 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훅 들어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단열팽창을 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지고, 그럼 무슨 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뭐가 형성돼? 이슬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구름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은 위로 솟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적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차가운 공기 밑으로 확 들어갈 때 생기는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차가운 기단이 가기 때문에 이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랭 전선이라고 그래요.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게 될 때 어떤 구름이 형성되냐? 바로 적운형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적운형 구름.
근데 이 구름이 높이 솟으니까 아무래도 비는 많이 내리겠죠. 하지만 얘가 넓게 생기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는 거.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우선 알아두고 있읍시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그대로 있고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갈 때 이때 한랭전선이 생기고 구름이 위로 솟으면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찬 공기는 그대로 있어. 근데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른쪽 경우죠. 왼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어. 이때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와. 자, 이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그죠? 우리 배웠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경계면이 생기죠.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경계가 생기는데 이 경계면에 넓고 아주 얇은 층운형 구름이 생겨요. 층운형 구름. 얇고 넓은 구름. 이때 생기는 이 전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온난전선. 아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는 한랭전선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온난전선이라 그래요. 자, 아까 한랭전선에서는 좁고 높은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반면에 온난전선에는 넓고 얇은 구름이 만들어졌죠. 층운형 구름. 근데 얇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어요? 적게 내리겠어요? 그죠? 얇으니까 비는 아주 보슬비가 내릴 거예요. 하지만 넓게 퍼져 있어. 그래서 넓고 적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넓은 지역, 적은 양의 적은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추가적으로 EBS 클래스에서 알려준 거는 한랭전선의 속도랑 온난전선의 속도 중 누가 더 빠르냐? 바로 한랭전선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대요. 왜냐면은 차가운 거는 훅 들어가서 바로 파고들려고 하니까 엄청 빨라지는 거고, 따뜻한 공기, 찬 공기는 딱 만나게 되면은 찬 공기가 밑을 턱 막고 있으니까 충돌하게 되면서 좀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은 좀 느리고 한랭전선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 내가 따뜻한 기후가 있어. 근데 한랭전선이 쫙 지나와. 그러면은 찬 공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죠.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난 기후는 추워진다. 다음에 온난전선은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찬 공기 쪽에 있어. 근데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전선에 따라 이렇게 쭉 이동하면 당연히 여기는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따뜻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선과 전선면을 여러분이 좀 구분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번 파트 배우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은 두 기단이 충돌했을 때 면이 생기는데, 면과 선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전선면과 전선이더라. 이때 두 기단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훅 들어오는 현상, 이때를 한랭전선이 생긴다라고 하고, 이 한랭전선에는
두 개가 충돌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훅 올라가요. 훅 올라가니까 바로 구름이 위쪽으로 훅 생기겠죠. 높은 기둥에 구름이 생기는데 이 높은 기둥에 구름이기 때문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은 얇고 넓은 전선면이 생기기 때문에 얘들은 비도 아주 조금 내리지만 넓게 분포하더라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단,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 전선은 기단과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현상, 생기는 선, 면, 이것을 전선과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둔다면은 아마 이 파트는 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단의 종류, 그러니까 기단의 개념, 기단의 종류, 전선의 종류,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두 가지 전선이 더 있습니다. 폐색 전선이 있고 정체 전선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필기 잘 하셨나요? 칠판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집중해서 잘 선생님 말 들으면은 그냥 이해가 될 테니까 선생님 말 따라서 한번 잘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잘 해낼 거라 믿고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